자, 이번 강의는 챕터 9 상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영어로 correlation이라고 해요.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선형적으로, 선으로 대부분 이제 직선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선형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y는 fx에서 x는 이제 가로축이고 y는 세로축이죠. x와 y는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는데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하는 경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는 R로 표시해요. 이런 방향의 선형적 관계 정도를 -1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고, 만약 양의 상관관계는 양의 수로 나타내고 음의 상관관계는 음의 수로 나타납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우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이 상관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어떤 그 정규성, 분산의 동질성, 독립성을 가지는데 독립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영가설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독립적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대립가설은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어서 영가설이 채택이 되어서 독립적이 됩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이 가면 종속적이고 1에 가까이 가면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피어만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상관계수 R의 크기가 보통 0.3 이하이면은 약한 관계, 0.3에서 0.6 이하이면 중간 정도의 관계,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서억제와 직무탈진, 직무만족 요인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게 정서억제가 아니라 정서지지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표본수가 지금 보면은 19명,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SPSS 분석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누르고, 상관 분석을 누르면 상관 분석이 나와요. 자, 이러한 그 표가 나오죠. 거기에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을 누르고 이변량 상관계수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 창이 열리죠. 왼쪽에 여러 가지 변수를 오른쪽의 변수란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직무만족, 정서지지, 소진, 냉소, 효능감정. 그리고 N수가 19명이잖아요, 넘버가. 그럴 경우에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누르죠. 유의성 검정은 양쪽으로 하고, 유의한 상관계수를 별로 표시하는 것, 별로 표시해 달라 이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의한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별표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별표 표시 하나는 0.05 수준에서 양쪽에서 유의한 거고, 별표 표시 두 개는 0.01 수준에서 양쪽에서 유의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를 보면 유의 확률을 보는 거죠. 자, 직무만족 유의 확률, 또 정서억제 유의 확률, 소진의 유의 확률, 냉소의 유의 확률, 또 효능감 저하의 유의
확률을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상관 개수를 한번 보세요. 피어슨 상관 개수가 음인지 양인지 확인을 하면 돼요. 직무 만족은 정서 억제와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어슨 상관계수, 정서 지지를 하면 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서 억제가 아니라 정서 지지. 근데 소진과 냉소와 효능감 저하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정서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고, 소진, 냉소, 효능감 저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은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이제 실제 적용 예를 보면은, 자, 직무 만족과 정서 지지, 소진, 냉소, 효능감 저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직무 만족 요인에 대해서 상관성을 보면 정서 지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소진, 냉소, 효능감 저하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가운데 효능감 저하가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효능감 저하가 될수록 직무 만족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정서 지지 요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효능감 저하, 그 다음에 소진되면 될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고, 냉소적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고. 근데 절대값을 봤을 때 상관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효능감 저하. 정서 지지가 직무 만족하고 가장 상관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거에 더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이거를 반복 연구하면은 또 집단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결론은 효능감이 저하, 셀프 에피커시, 효능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간호사로서 조직에서 어떤 셀프 에피커시가 높다라고 하면은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냉소적이고 소진이 되고 또 정서 지지가 된다. 소진하고 냉소, 효능감 저하는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 정서 지지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